어제 오늘 온라인에서는 개그계의 브레인인 이 사람이 화두가 됐습니다. 바로 개그맨 서경석 씨인데요. 이 서경석 씨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 연예인 최초로 만점을 맞았는데 이게 뒤늦게 화제입니다. 저희 뉴스탑10 제작진이 서경석 씨에게 직접 소감도 물어봤습니다. 79점이 됐습니다. 90점 넘는 이거 합격할 수 있도록 도전하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100점에 도전하고 싶어요. 선배님 이번에 하나 틀리셨습니다. 하나 틀렸어? 역사편찬위원회에서 정확하게 결과가 왔는데 기적 같은 결과가 일어난 거라서 참 행복합니다. 전공자가 아닌데도 열심히 하고 들었더니 참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하면 된다라는 어떤 용기가 많은 분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그 양이 많다 보니까 이 휘발되는 걸 막아야 되거든요. 역사 드라마를 본다든가 역사를 소재나 주제로 다룬 영화를 좀 즐겨 본다든가 이러면 정말 그건 오래 가요. 그 어렵다던 한국사 시험 100점 맞은 서경석 씨, 뒤늦게 이게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허주연 변호사님, 시험은 잘 보는 사람이 잘 보나 봐요? 그러니까요. 서경석 씨가 연예계에서 알아주는 브레인이잖아요. 예. 육군사관학교 수석 합격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졸업한 그야말로 수재 중에 수재인데 예. 말씀도 잘하시고 코미디언, 라디오 DJ, 이제는 한국사 능력 시험 100점까지 받았습니다. 이 한국사 능력 시험 100점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전문가들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예. 본인도 하늘이 내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첫 도전은 아니고요. 어허. 처음 도전했을 때 답안을 OMR 카드에 잘못 옮겨 쓰는 바람에 2급을 받았다가 1급에 다시 도전해서 1급에 합격을 했어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이왕 할 거 좀 더 한 번만 더 높은 점수에 도전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예. 99점이 나온 거예요. 1점이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그 1점이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100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 서경석 씨의 변신이 어디까지일지 진짜 너무 대단한데 예. 또 좋은 점은요. 이렇게 자신의 한국사 능력을 이용을 해서 이 어르신들이라든가 자립준비 청소년들한테 무료 특강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예. 선한 영향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4번 도전했고 몇 번 도전했다고 사실 다 만점 받는 것도 아닌데 엄청난 노력. 아까 과거 육사수석, 공인중개사도 한국어 교원 2급 이러다가 모든 시험들 다 독파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이 만점의 비결로 역사 드라마를 많이 봤다고 저희 제작진한테 알려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역사 드라마 중에서 고증이 잘 된 걸 보면 그게 우리나라 실제 역사를 소재로 하고 있어서 예. 세부적인 사항이 굉장히 기억에 잘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주제로 한 소설책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만화 같은 걸 보면은 오래 기억에 남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서경석 씨도 역사 드라마 자주 보면서 자신의 어떤 그 한국사에 대한 그런 정리들 이런 것도 한다고 하는데 한국사 능력 시험이 단순한 암기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과 흐름 같은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예. 고득점을 한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에서의 어떤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모두 다 그 흐름을 짚는데 정말 10분 잘 활용한 게 아닌가 합니다. 글쎄요, 연예인과 개그맨 최초로 저렇게 본인의 성장기, 특히 시험 도전기 어떻게 공부하냐를 본인 컨텐츠 유튜브에 고스란히 하는 것도 참 눈에 띄고. 그럼 서경석 씨 다음에 이 정도면 한국어, 한국사, 공인중개사 또 뭘 도전한다고 하던가요? 아니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합격할 때 울면서 공부할 정도로 대단한 집념과 도전 정신이 있으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도전은 계속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집념으로 정말 뭘 못 이루겠나 싶은데 아직까지 본인이 리스트는 다 정해놨는데요. 예. 아직까지는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인터뷰를 찾아봤더니 서경석 씨 딸이 중학교 1학년이 됐대요. 예.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딸이랑 같이 공부를 해서 수능에 도전해서 30년 만에 다시 대학생 되는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예. 정말 장기 프로젝트가 될 것 같은데 서경석 씨가 이번에는 뭘 전공할지도 기대가 됩니다. 공부가 취미이자 특기인 것 같은데 오히려 자제분이 꽤 부담스럽겠어요. 서경석 씨 얘기까지. 잠시만요. 저희가 또 다른 개그맨 관련 얘기 속보로 좀 들어왔는데 일단 누군지 그 영상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국과수에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마약 성분 이런 건 없고 평상시 먹는 그런 약들이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해프닝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또 그렇다고 어떻게 그 차례가 헷갈릴 수 있느냐.
그 사실 또 차가 똑같아요. 근데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전을 잘 안 해요. 그 차에 대해서 저는 매니저 차를 항상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연예계 소식이라기보다는 과거 차이면 사건 소식에 가까웠죠. 유명 개그맨 이경규 씨 관련 얘기입니다. 조금 전 검찰로부터 들어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이경규 씨가 약물운전 혐의를 확인했고, 그리고 제가 검찰로부터 들었던 소식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이제 앞으로 경찰이 검찰에 넘겨서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달에 약물 복용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본인이 부주의했다, 죄송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허주연 변호사님, 검찰로 넘겼다. 경찰도 약물 운전 혐의를 이경규 씨가 시인했고 경찰도 확인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마 이경규 씨도 본인이 경찰 조사에서 모든 걸 시인했고 다만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줄까지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은 부족한 것이 맞고 잘못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아마 예. 경찰 조사에서는 보도된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확인했을 거고 아마 이경규 씨도 혐의 사실 자체는 시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제가 여기 탑10에 나와서 뭐 기소유예 처분 정도로 좀 경미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추가로 보도됐던 내용들을 비추어 보면은 이경규 씨가 단순히 차량에 헷갈리는 것도 요원의 실수가 아니었고 뭐 비틀비틀 거리면서 거리를 걷는 모습이라든가 뭐 차를 사고를 냈다라든가 이런 정황까지 추가적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뭐 가벼운 벌금, 가벼운 어떤 기소유예 처분까지 내려지기는 좀 더 무거운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일 있었을 수도 있는 여러 불상사, 교통사고까지 감안한 그러니까 약물운전 혐의를 경찰도 본 거고요. 그럼 앞으로 장윤주 변호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본인도 일부분 시인했고 뭐 잘못을 인정하고 경찰도 검찰에 남겼는데 이게 생각보다 초반에 이경규 씨 말보다는 조금 더 사건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죠. 도로교통법 45조 상의 약물 운전과 관련된 혐의이거든요. 그러니까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 되면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지금 결국 이경규 씨가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운전을 했다라고 경찰은 본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이 사건을 혐의가 있다라고 보고 검찰에 송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결국 검찰에서 이 사건을 과연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약식 기소도 있고 또 정식으로 기소를 해서 정식 재판이 열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마 검찰에서 관련해서 이 약물의 영향으로 얼마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는지 이 영향까지 검찰이 판단한 후에 기소 여부 그리고 기소를 했을 때 약식으로 갈지 정식 기소를 할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검찰에 넘겼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이경규 씨의 약물운전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그리고 이제 검찰의 불구속 상태로 넘겼다라는 경찰의 조금 전 발표 얘기까지. 앞서는 이제 서경석 씨의 이제 얘기였다면 이경규 씨 얘기까지 공히 속보를 하나 만나 봤습니다.